건설 중인 자산. 내용을 보면 뭐 만들고 있구나, 건설 중이구나,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꼭 건물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기계 장치를 만드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을 때 이제 쓰는 이름인데요. 유형 자산의 건설을 위해서 재료비가 들고 노무비가 들고 여러 가지 경비가 드는데 이런 유형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출한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한다. 그리고 이 건설 중인 자산은 유형 자산의 취득을 위해서 취득 완료 시까지 지출한 금액을 처리하는 임시 계정으로서 취득이 완료되면 본 계정으로 돌립니다. 자, 이거는 뭐하고 거의 동일하냐면 선급금하고 거의 동일해요. 근데 선급금은 뭐 하려고 주는 거예요? 유형 자산이 아니라 재고 자산 등의 확실한 구입을 위해서 먼저 계약금 주고 그 다음에 물건 들어오고 계약금 뺀 나머지 잔금 주고. 근데 보통은 이제 이게 여기 이제 요거 하면서부터 이제 질문하기 시작하는데 여기 분명히 무슨 뜻이라고 써 있냐면 유형 자산을 취득을 위해서 취득 완료 시까지 지출한 금액. 그런데 갑자기 이 생각이 나는 거야. 앞전에 차량을 취득할 때 여기 이제 뒤에 차량 원방구도 나오는데 차를 사기 위해서 계약금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왜 차를 사기 위해서 계약금을 줬을 때 본 현금 주고 이렇게 안 하느냐, 선급금이라고 하느냐. 분명히 뜻은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많이 문의를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이 이름이 맞아요. 근데 시험에서는 또는 실무상 그것이 돌아오는 기간이 계약금 주고 차를 2년 있다 받는 게 아니고 금방 받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선급금으로 처리해 버립니다. 원칙적으로 이거란 얘기예요. 이거 듣고 설명할게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례 볼게요. 건물을 짓기 위해서 상대방과 도급 계약을 맺고 건물 지어달라는 얘기죠. 땅은 내가 있는데 800만 원인가 봐요. 근데 500을 먼저 줬어요. 누군가한테 이제 내가 땅을 갖고 있는데 건설업자한테 우리 10층짜리 4억을 지어주세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10층짜리 건물을 짓는데 공사기간은 몇 년, 들어갈 돈은 얼마인가를 추정해서 8억, 여기로 보면 800만 원 이렇게 계약을 맺었더래요. 그러면 다 짓고 나서 네가 네 돈 쓰고 짓고 나서 건물 다 지어주면 그때 800을 줄게 이렇게 하진 않겠죠. 다 지어놨는데 건물이 마음에 안 든다, 안 살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야, 이 돈을 이제 꼬박꼬박 줘야 돼, 상대방한테. 이렇게 현금 준다는 얘기예요. 공사가 뭐 진행된 만큼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로 보면 500만 원을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줬어요. 그럼 당좌 예금을 빼야 되겠죠? 당좌 예금 500. 이제 금액을 크게 한 거고 계속적으로 돈을 줘야 돼. 그럼 먼저 줬잖아. 근데 선급금 하면 되는데 이때 쓰는 이름이 건설 중인 자산인 거예요. 이게 꼭 건물이 아니라 어떤 기계 장치를 제작을 의뢰하고 계속 돈을 주면서 기계가 뭐 2년 있다가 만들어서 돌아온다. 예? 어떤 엄청난 플랜트 시스템 이런 걸 만드는데 그럴 때 그냥 이런 이름을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돈을 주면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급금하고 거의 똑같이 성격이. 그리고 나서 이제 건물이 완공이 됐어요. 그 잔금까지 다 줬어. 그럼 이제 건물이 완공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이쪽으로 빼가지고 번 계정으로 돌려야 돼. 건물로 이렇게. 근데 건설 중인 자산으로 미리 줬을 때 처리를 다 했으니까 마치 선급금처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잔금을 당좌수표를 발행한댔죠. 당좌 예금을 주고 예금에서 감소시키고 5, 6, 7, 8, 300만 원 그리고 이제 본 계정이 건물이 완성이 됐으니까 800만 원 이렇게 돌린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건설 중인 자산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차량 운반구, 비품 이런 것 등이 있을 수 있고 그 얘기 이제 밑에 따로 보기로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원칙적으로 이 차량 운반구를 취득하기 위해서 계약금을 주면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실무상 그냥 왜 곧바로 선급금으로 하느냐. 그럼 얘도 선급금 하면 안 돼? 근데 이런 거야. 이게 이제 회계연도가 1년 있고 뭐 1년 차, 2년 차, 3년 차 이렇게 있는데 보통 어떤 건물을 장기간에 동안에 건설을 하거나 기계장치를 제작 의뢰했는데 기간이 오래 걸리거나 그러면 보통은 고해 안에 안 끝나고 이렇게 길어질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이거야. 여기 회계연도에 볼 때 이렇게 돈을 줬잖아요. 돈이 나갔는데 지금 이 자산은 무슨 자산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유형 자산으로 가 있잖아요. 성격은 선급금인데 선급금은 당좌 자산이잖아.
그래서 이 지금 돈이 나갔는데 이걸 뭐로 보고 하느냐. 결국은 이 돈 나간 게 나중에는 무슨 자산이 될 거니? 유형자산이 될 거니까 선급금처럼 당좌자산 쪽에다 금액을 놓지 말고 유형자산 쪽에다 금액을 놔라. 그게 더 보다 유용한 정보를 주는 거 아니냐. 돈이 나갔는데 유형자산이 들어올 거라고. 예?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 쓰는 거고. 그럼 만약에 상품을 사려고 했는데 돈을 먼저 줘요. 상품은 재고자산이죠. 재고자산은 당좌자산 밑에가 재고자산이니까 유동자산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유동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돈이 나갔으니까 그 유동자산 안에 있는 선급금을 쓰는 게 맞는 거고, 얘는 비유동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돈이 나간 거니까 비유동자산에 있는 이 유형자산의 건설 중인 자산을 쓰는 거고. 그런데 그러면 차를 사기 위해서 돈 준 것도 당연히 유형자산이 될 거니까 건설 중인 자산을 쓰는 게 원칙적으로 이론적으로 맞는 거예요. 여기 말대로. 근데 이게 차를 한 번 사기로 계약금을 줬는데 이 차가 2년 있다 들어온 것도 아니잖아. 금방 들어와서 없어지잖아. 그래서 괜히 좀 이름만 들어 좀 피곤한 이름이잖아요. 건설 중인 자산을 처리했다가 아니 올해 안에 금방 없어질 거잖아.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실무 관행상 선급금 처리하고 바로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더래요.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시험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럼 이건 언제 쓰느냐? 기간이 길어. 기간이 저기 착공한 날로부터 완공된 날까지가 뭐 1년 이상이고, 즉 재무제표에 한 번 걸린다는 얘기죠. 한 번 내지는 두 번.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 중인 자산을 쓰고, 그렇지 않고 뭐 계약금 주고 차가 들어오는데 한 달 안에 들어와. 뭐로 이런 이름을 쓰느냐. 실무상 그냥 선급금 처리했다가 없애버리는 게 지금 현재의 관행이고, 시험도 그렇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배울 때는 분명히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완료할 때까지 돈 준 거는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데 왜 자격시험에서는 차 사려고 돈 줬는데 계약금을 선급금이라고 하느냐. 그거는 실무 관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무상도 돈 주고 차 들어오는 게 뭐 한 2년 있다 오는 게 아니라 뭐 한 달 안에, 보름 안에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냥 관행상 선급금으로 처리해버리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원칙은 건설 중인 자산이 맞는데 그렇게 쓰지 않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유형자산의 과목은 업종의 특성을 반영해서 새로 만들어서 쓸 수 있고요. 지금 나열된 것 빼고 또 위에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신의 회사가 속해 있는 업종의 특성상 그 유형자산의 비중이 중요하다. 그러면 별도의 과목으로 만들어서 쓸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으면 통합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한항공의 항공기. 대한항공의 항공기가 여기에 보면 토지도 아니지, 건물도 아니지, 구축물도 아니지, 기계인가? 기계가 가장 유사한데 그럼 요 안에 들어가는 거 뭐야? 그럼 사람들은 예? 제품을 만드는데 사람이 거의 기계라고 생각하면 저기 무슨 반죽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항공기라고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금액이 크고 중요하니까. 여기 없지만 이걸 기계 장치라고 보기는 곤란하니까 항공기 또는 뭐 선박회사의 선박,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선박을 별도로 만들어서 쓸 수도 있다. 구애받지 말고 자기 회사의 업종의 특성에 맞춰서 금액이 크고 중요하면 만들어서 쓰거나 중요하지 않으면 합쳐라 이런 얘기입니다. (1번) 5일 상사에 공장 건물 증축을 의뢰하고 완공됐습니다. 공사대금 1억 원 중에 60%는 5개월 만기 당사발행 약소금으로 결제했고 나머지는 당좌수표. 건물이 완공됐다니까 차변에다가 건물을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1억. 대금 결제는 60%는 5개월 만기 약소금이니까 지급금 하시면 되겠죠. 상거래 아니니까 미지급금이라고 하시고 6천. 나머지는 당좌수표니까 당좌 예금의 감소. 두 번째, 안전작업을 위해서 공장 간 교량을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공장 간에 다리를 설치했다는 얘기네요. 이때 쓰는 이름이 바로 구축물이라는 겁니다. 금액은 550. 대변의 당좌수표, 당좌 예금의 감소. 3번 생산 라인 증설을 위해서 지난 5월 1일에 계약금 500만 원을 주고 저3 상사에 제작을 했던 기계장치가 설치가 완료돼서 잔금 2,500만 원 중에 결국은 이제 기계는 3천만 원짜리네요. 그 다음에 2,200은 보통 예금에서 나머지 15일 후로 차변에 기계장치가 2천만 원짜리인데 2천만 원이 아니고 3천만 원짜리인데 5월 1일에 돈 준 적 있죠. 선급금 거래처 걸어서
빼주시면 되겠고 500. 그 다음에 잔금이 2,500인데 2,200이 보통예금에서 나간대요. 보통예금에서 2,200. 나머지는 15일 후에 상거래 아니죠? 미지급금 거래처 걸고. 네 번째, 업무에 사용할 오토바이 세대를 1,500만 원에 삽니다. 차변에 차량 운반구라고 합니다. 1,500짜리. 4월 30일에 지급한 계약금은 선급금일 것이고 거래처 걸어서 빼고 100. 나머지는 6개월 후에 상거래 아니죠? 미지급금 무사상사 1,400. 5번 광호상사에서 사무실용 에어컨 한 대를 삽니다. 175네요. 차변에 비품이라고 하고 금액은 175만원. 대금 중에 25만원은 현금으로 250 플러스 잔액은 5개월 할부 상거래죠. 외상거래 상거래 아닌 외상거래 미지급금 광호 걸고